안녕하세요. 길건대 리포트 길건우입니다. 최근에 그 자동차 관련 주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뭐 인도에서 IPO 한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최근에 뭐 GM이랑 협력했다더라, 뭐 해외 기업들이랑 많이 일도 잘하고 있다는데 실적도 괜찮다는데 주가는 왜 그럴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리포트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리포트는 점수는 제가 굉장히 그래도 높게 잡았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의문점들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이 리포트 요약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수긍이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완성차 업체와 뭐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양상을 띠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특히 완성차 업체들이 좀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 기아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지지부진한 이유는요. 이거 표 하나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조금 가실 겁니다. 최근에 실적들입니다. 21년부터 최근에 뭐 올해 24년, 25년, 26년도에 대한 수치들이 나왔는데요. 이 빨간색 된 부분만 체크해 보셔도 좋으실 거예요. 21년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동차 판매량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23년도에 기저효과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 한 11% 정도가 갑자기 급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자동차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전망치와 내년, 내후년 전망치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성장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량만 본다라고 하면 한 2.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가 3.6%, 내후년이 1.5%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자동차 주가는 그대로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은 둔화되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그래도 꾸준하게 판매량이 조금씩이지만 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자동차 관련돼서는 저희가 보셔야 될 게 아마 이 공시를 보시면 이해가 바로 가실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미 공시를 했어요. 근데 기아차는 아직 공시를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 전자공시 시스템의 기업가치 재고 관련해서 우리도 공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정일자가 9월 4일 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4분기 때 이후에는 밸류업 관련해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연말이랑 시기가 딱 겹치죠. 밸류업 지수가 나오고 연말 안에 밸류업 관련된 상품들까지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아차가 여기에 같이 옮겨 타면서 아마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배당,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된 것들이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배당금 많이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리포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배당금이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가이드를 잡아뒀습니다.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아마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차가 10,000원 정도 배당을 할 거고요. 기아가 7,000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도 IPO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IPO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올해 중으로 추가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분명히 유효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10,000원이라는 배당금 이슈. 기아차 같은 경우는 4분기 때 밸류 프로그램 우리도 참가하겠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추가 배당금 이슈까지 플러스 알파 되다 보니까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결론은 이제 판매량입니다. 이 판매량 쪽에서 얼마나 현대 기아가 잘 가져갈 수 있을 거냐라는 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현대 기아가 잘하는 게 하이브리드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월별 하이브리드 판매 및 침투율을 보시면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캐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성장성에 당분간은 한정돼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점유율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다는 거. 근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점유율을 보시면은 그 미국 내에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진한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2위입니다. 1위인 뭐 도요타, 2위 포드를 제외하고 어찌됐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포드와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향 관련돼서는 여전히 기대감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판매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데 그러면 돈을 얼마나 더 아끼고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고민을 조금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혼류 생산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CG 보시면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를 같이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데 사실은 20일에서 30일 정도만 멈추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전용 공장, 만약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금액적인 면에 있어서도 홀류 생산을 할 때는 500억에서 1000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전용 공장은 2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차 캐즘 시대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 기존의 영업이익이 어찌됐건 손실을 입기 때문에 이런 홀류 생산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까지 조금 가져간다라고 하면 실적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업체별 그 부품주들이 사실은 이제 고민이 조금 되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인도 IPO 하겠다라고 6월 달에 얘기가 있을 때 시장에서 조금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조금 움직이다가 한동안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그럼 부품주는 버려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미국향에 대한 모멘텀은 꾸준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업체별 미국 매출 비중을 부품사별로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가장 부품사 비중이 높은 회사는요. 명신산업이고요. 2위가 SL, 3위가 S&T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찌됐건 미국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출을 조금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투자를 할 때도 사실은 부품주가 다 잘 가면 좋겠지만 시장 자체가 그렇게 성장성이 굉장히 급격한 우상향을 하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로도 리포트에는 요약 정리가 조금 잘 돼 있어서 저희가 기업별로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한번 요약 정리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업종 내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는 중국과 미국과 인도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HL만도, SL, 명신산업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개별 기업별로 주가 상승 모멘텀들이요. 또 따로 있습니다. HEV,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는 현대유와 SL, HL만도 정도가 조금 포함되고요. 밸류업 관련해서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4분기 때 밸류업 공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체크를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자동차 기업들 내에서도 조금 선별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그러면 저는 뭘 고를 거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 부품주보다는 완성차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아차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현대차는 주가가 그래도 조금 회복을 했지만 기아차는 아직 회복을 못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현재 3분기 예상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이 26조 7천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다 보니까 주가는 분명히 25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는 시장에서 조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아까 4분기 때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공시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도 하나의 모멘텀이 추가로 있고요. 기아차 하면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카니발. 네, 근데 더 카니발 2025가 내일부터 출시가 되고요. 오늘부터 구매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마 뉴스에서 한동안은 계속 카니발 관련된 그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판매량이 기존 모델들보다 조금 높아진다라고 하면 주가에는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기아차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항공 관련된 것들을 한번 리포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항공 관련주들이 너무 주가가 못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항공 전반적인 LCC, 그다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관련된 이슈까지
총체적으로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점수는 그래서 90점입니다. 조금 내용들이요. 좀 구분해서 설명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최근 들어서 항공기 거의 저희가 이제 운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운임은 내년까지도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론은 많이 타고 고운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리포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최근에 인천공항 국제 여객 수가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기존에 코로나 전이 이 연한 회색이고요. 진한 검정색이 올해 기준입니다. 근데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로나 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항수는 되려 코로나 전보다는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운임료는 여전히 고운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3분기 실적의 기준이 되는 항공유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작년 동기 대비하면 한 19%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제선 운임 같은 경우에는 2.4%밖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요. 여기에서 한 16% 정도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찌됐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객 수요 관련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명확한 데이터들이 뭐 조금 정리가 돼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아까 그래프로도 보셨겠지만 작년 동기 대비하면 19년 8월 대비하면요 98%까지 회복을 했고요. 근데 나라별로 여기 조금 체크가 돼 있는데요. 가장 많이 늘어난 거는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로나 대비해서는 86%.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많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전 대비해서는 32% 수준밖에 회복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미주와 유럽 등도 있는데 가장 지금 아마 그 항공주들의 실적의 플러스 알파의 요인은 중국 쪽 실적이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올 수 있다는 것도 여기에서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론은 수요적인 측면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행 수요도 많이 회복을 했고요. 주변을 보시면 여행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고운임이 그러면 정말 계속 지속될 거야 라는 게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급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비행기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에어버스와 보잉의 8월 누적 인도 대수를 보니까요.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요. 누적 인도 대수가 전년 대비해서 25% 정도 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론은 제때 인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은 아래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잉 쪽에서 항공기를 인도하면서 뭐 연간 600대 정도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24년 초에 올해 초에 B737에서 동체 파손되면서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파업까지 플러스 알파 되면서 공급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언제 해소가 될 거냐를 체크를 해볼 때 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내년까지는 여전히 공급적인 문제는 있을 거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가격, 운임은 떨어지기 쉽지 않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이제 TA 항공에서 사실은 지분율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꾸준하게 올해 2월, 그다음에 6월까지, 10월까지를 보이면 TA 홀딩스와 예정당, 그다음에 대명 소노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싸울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사실은 이제 기존 이사진들이 내년 연말에 이제 교체가 되는데 올해 거 기준으로 해서 어찌됐건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사실은 둘이 어떻게 합의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꾸준하게 수급적인 문제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도 리포트에서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거 말고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뭐 티웨이항공 관련된 얘기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제 거의 다 문턱을 넘어섰다라고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다음 거요. 네,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부터 아직 이제 남은 거는요. 유럽에서 최종 승인 남아 있고요. 미국에서 법무부 승인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연말 이내에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조 5천억 정도 3자 배정 유상 증자까지 된다라고 하면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기존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 연말에 모멘텀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은 기업들이 있죠. LCC도 있고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있는데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이 기업으로 골랐습니다. 네, 제주항공을 한번 골라봤고요.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내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전에가 한 400% 정도 됐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400%대까지 떨어졌고요. 3분기 때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긴 하겠지만 흑자 전환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고운임이 지속되고 여객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하면 실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모멘텀. 그다음에 연말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결정이 되고 나면요. 그다음은요. LCC가 합병을 하게 될 겁니다. LCC 3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국제선 점유율이 LCC 전체를 했을 때 MS가 40.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LCC가 줄어드니까 서로 가격 경쟁하는 게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고운임은 더 타이트하게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연말과 내년 실적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고 이런 모멘텀들이 살아있구나, 죽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